이번 시간은 문제 발견하기 중 P-3 문제 이해하기의 선택 모듈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만들고 정리하기입니다. 활동 목표는 설문지를 적절하게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설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문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또한 설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사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팀원들과 함께 설문지를 만들어 볼까요? 탐험을 떠나기 전에 이런 시간을 청소년들과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소 다양한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체인지 메이킹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받아보았던 설문지는 어떠한가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설문지는 낙태죄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듯 합니다.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만들기 전에 본 사례의 설문지를 검토해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으로 생각해 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설문지는 무엇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설문에 나타난 질문은 적절한가요? 설문의 방법은 적절한가요? 등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존의 설문조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인 혹은 팀별로 발표하도록 해보세요. 이 사례의 경우 설문의 목적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설문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모호할 뿐더러 보기에는 폐지해야 한다,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 상관없다가 나옵니다. 상관없다는 잘 모르겠다 혹은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례 분석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설문 도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으로 보다 쉽게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설문지와 같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첫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어가 대상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설문 문항 내용을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긴 문장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편협한 질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편협한 질문은 응답자가 답을 하는데 공정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응답자에게 어떤 특정한 답을 원한다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봅시다. 우선 설문지에 담을 내용을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설문을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해당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후 팀원들과 설문지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학습한 설문지 구성 요건에 맞춰서 설문 내용을 검토해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주 여강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다리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2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설문에서는 학교 앞 다리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2차 설문에서는 해결책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습니다. 여강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설문조사는 한 번에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설문조사에서 얻고자 한다면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되 필요하다면 체인지 메이킹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어떤 유형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문 유형은 척도형, 객관식형, 주관식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척도형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5단계 혹은 7단계 등으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객관식형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기로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쓰레기를 얼마나 자주 보는가를 객관식형으로 구성한다면 일주일당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등으로 보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형은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응답자의 생각을 쉽게 보기의 형태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응답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설문 내용과 문항 유형이 결정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제작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참여자가 성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설문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설문지의 처음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는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추후 분석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지 제작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면 팀원들과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이 다른 팀과 설문지를 교환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한 후 서로 다른 팀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웃한 두 팀끼리 짝을 지어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2팀 이상에게 설문지 검토 의견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교차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결과에 대해 팀원들 간 논의하고 설문지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설문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실제 배포하게 합니다. 설문지 배포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설문이라면 SNS를 통해 배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회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인지 메이킹 활동을 위해 설문지 배포와 회수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문지 회수가 완료되었다면 설문 결과에 대해 팀원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 결과, 예상과 다른 결과,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각 팀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정리한 자료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그래프의 색깔을 달리하면 보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과 결과 제시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의견들끼리 분류한 후 공통된 키워드나 문장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공통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은 그림과 같이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 크게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시각화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주요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소수의 의견을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으나 전체의 의견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활동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P-3 문제 이해하기의 선택 모듈 설문조사 만들고 정리하기였습니다.